자, 정중앙 선생님 포트폴리오 들여다 볼 텐데요. 지금 정중앙 선생님께서 이제 매매가 좀 빠르신 편이신데, 어, 또 어찌 보면은 또 매매가 남아 계시는 경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에 지금 보겠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 비중의 설정 범위가 이제 LG화학이 20%, 하나솔루션이 8%,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갖고 계시네요. 8%, 하이닉스가 9%,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19%, 예. 그리고 현대차 5%, 현대로템 12%, 셀트리온 헬스케어 9%, 한미반도체 3%, 레이크 머티리얼즈 4%, 에코프로 4%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전략을 잡아드리는데 이제 우리 쪽 종목 위주로 많이 또 갖고 계시니까 설정을 해드리면 LG화학은 우리가 이제 뭐 2020년 이후부터 해서도 계속적으로 주력주로 가지고 왔어요. 2020년 상반기에는 변동성 종목으로, 그 다음에 하반기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력으로 지금까지 갖고 오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이제 뭐 전량치 핵실은 한 번도 안 했어요. LG화학은 계속 가지고 오고 일부 뭐 비중 조정만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하반기 이후에 이번에도 뭐 하반기 이후든 또 현재까지의 기준에서든 지속적으로, 그리고 다음 달 5월 달의 기준 포트폴리오에도 LG화학을 넣을 겁니다. 지금 우리 이제 5월 달 포트폴리오의 기준을 다시금 설정을 해드리면 장 끝나고 이제 장 끝나고 비중 범위를 최종적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만, 현대차의 기준 자동차를 20%, 그 다음에 LG화학, 포스코 케미칼 이 부분을 20%, 15% 이렇게 넣을 거예요. 현재 기준을 잡는다면, 뭐 에코프로가 어제 거래가 터지고 했기 때문에 비중을 더 축소하기보다는 이 정도면 무난하다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와 LG 전자도 현재 기준에서는 20%, 15% 비중을 그대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현대로템 부분의 비중을 나머지 비율만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좀 조절을 한번 해보죠. 죄송합니다. 요거죠, 요거. 그래서 IT 비중을 지난달에 30%에서 조금 낮춘 거예요. 그에 반해서 변동성의 종목을 오늘 마감 때까지 현대로템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20%꽉 채워도 5월 달에 그렇게까지 버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들의 평균 단가도 있고. 그럼 40, 70, 100%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 종목은 5월 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대로 놓고 볼 거예요. 매매를 단 한 번도 안 했을 때 시장 대비 수익률이 어떻게 나올까라는 기준에 시장 대비 월등히 긍정적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4월 달에도 많이 힘들었지만은 이 포트 그대로 해서 매매를 한 번도 안 했다고 치더라도 8%의 수익 범위가 형성이 돼요. 뭐 시장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고 뭐 이거 맨날 뭐 힘겹고 그렇지만은 근데 결국은 뭐 우리가 이 종목군들 이외에 차익 실현 재편입들의 종목군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이 종목군들의 그냥 매매 없이 그대로 지고만 있었다 해도 하나솔루션이 굉장히 많이 두들겨 맞은 상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전체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4월 달의 변동도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그래서 LG전자 하나솔루션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8%의 수익 범위가 어찌됐건 형성이 된 겁니다. 지금 기준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설정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5월달 기준에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설정 범위. 그리고 그러면 100%다 주식을 갖고 하느냐? 그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의 몫이죠. 어떤 분들은 뭐 10%, 어떤 분들은 20%, 어떤 분들은 50%. 현금 비중을 가져가시는 비중이 다들 다르세요. 근데 우리는 뭐 현금 비중 각자 알아서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 주식 비중에서의 설정 범위 저렇게. 나는 장중에 매매를 할 거예요. 에코프로도 사야 되고 살 게 많은데 그러면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80% 채워 놓으시고 변동성 종목 매매할 거 20%또 별도로 하시면 될 거니. 그 정도쯤은 여러분들이 기준 잡으시는데 그럼 현금은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윤정도 주관적으로 현금은 어느 정도가 좋겠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시장의 기준에서 현금 뭐 10% 정도만 남겨놔도 될 것 같아요. 주력으로 다 채워놓으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포트라고 한다면 만약에 최악의 상태 기준에서는 제한적인 변동성 종목군들이 딱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현대차라든가 하이닉스. 뒤돌아보면 누적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이고 그리고 시장이 꺾이더라도 하방 경성을 쥐고 있는 종목군들 기본적인 펀더멘털을 갖고 있어서 그럼 그 종목군들을 일부 현금화해서 변동성 종목을 또 가지고 갈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 정도 포트라면은 현금 비중에 대한 크게 부담 요인을 안 가지고 가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마감 기준의 설정 범위에서 변동성 종목에 에코프로를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에코 프로 기준에 여기서 5%를 줄일지 여기서 5%를 옮길지. 근데 현재 기준에서는 여기서 5%를 빼겠죠. 그러면 이렇게 기준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는 마감 이후에 이제 전체적인 수급 동향인화를 놓고 보고 또 에코프로가 꺾여 내려가면 못 들어가는 거고 75만 원 위쪽에 있으면은 월요일부터 해서 본격적인 또 고점 돌파 시도의 기준을 설정을 하고 들여다볼 수 있고 현재로서는 이제 조금 전처럼 다시금 에코프로를 뭐 변동성 매매를 한다 할지라도 LG화학 20%에서 기준 잡을 거예요. 그러면 정종황 선생님의 지금 현재 LG화학과 하이닉스와 포스코 퓨처엠과 현대차, 현대로템의 비중은 유지. 그리고 에코프로는 현재 이제 변동성 매매로 들어가 있으니까 유지. 그럼 나머지 부분에 하나솔루션, 레인보우 로보틱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미반도체, 레이크 머티리얼즈인데 자, 첫 번째 레이크 머티리얼즈 밑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매도입니다. 오늘도 뭐 7%, 8% 움직이고 밀렸는데 일단은 저렇게 꼬리가 달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시가총액이 가벼워서 그래요. 가볍다 보니까 꼬리가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급 강도가 월등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8천억씩 터지던 거래대금이 거의 뭐 얘도 10분의 1 수준? 1300억이면 더 되긴 하겠습니다만 여기 뭐 1600억 5분의 1 수준? 무슨 얘기냐면은 거래가 이렇게 급감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래가 터져줄 때 들어갈 수 있다. 오늘도 뭐 장중 개장추에는 거래가 터진 거죠. 에코프로의 영향으로. 이럴 때는 사실 따라붙을 수 있어요. 근데 꺾이는 순간 손절이 기계적으로. 응? 그나마도 기계적인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형성이 돼 있거나 우리가 어찌됐건 우리는 2차 전지의 LG화학, 포스코 퓨처엠을 가져가는 거니까 그 이유를 계속 설명드려 왔고 에코프로는 똑같은 변동성인데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자르는데 걔는 왜 자르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더 들여다보느냐. 거래대금이 1위예요. 근데 거래대금이 1위인 것만이 아니라 거래대금이 2조가 터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2시 전에 2조가 터졌어요.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변동성을 확장시켜서 위로 막 쫙 뻗어 올라가서 쭉 뻗어 올라가면 뭐 2조 5천억까지 터지는 거고 그러한 소설이 아니더라도 소설을 쓰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에코프로는 지금의 기준에서 예를 들면 한 2, 3만 원 변동은 금방 나오잖아요. 쉽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종가 부분을 인위적이든 뭐든 올려놓는 흐름이 형성이 된다면 수급이 매수가 이렇게 들어온다면 그러면 에코프로는 다음 주의 흐름도 굉장히 크게 기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코프로 갖고 계시니까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범위에서 맴돌면은 그 마지노선 70만 9천 원 잡아놨으니까 그냥 유지 쪽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추가 편입에 대해서는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매수는 이제 다 끝났고 지금 평균 단가가 높으시네. 77만 4천 원이시네. 4% 비중이시니까 조금 늘리실 필요는 있어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4%이신데 거기를 잘라내시고 오히려 이쪽을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얘가 치고 올라가야 레이크도 올라오는 거예요. 레이크가 치고 올라온다고 얘가 가지는 않아요. 그럼 레이크가 지 혼자 갈 가능성이 있는 그건 제한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에코프로의 지금 현재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에서 거래량은 5MA, 20MA 넘긴단 말이에요. 거래대금도 얘가 뭐 비이성적이다까지 표현하긴 그렇고 어찌됐건 과한 거래대금, 지금 시장 상황에 대비해서는 그 거래대금 대비해서는 충분히 뭐 일본 기준에서는 뭐 충분한 거래대금. 그래서 추세적인 강화 부분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고, 주봉에서 봉으로 감싸 안았고 꼬리 부분들을. 그래서 결론은 에코프로로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비중은 에코프로로 옮겨 놓으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의 단가를 낮춰 놓으시면 매매가 좋으시니까 변동성에 따라서 현금화하실 수 있고, 그 현금화로 LG화학이나 포스코 퓨처엠을 볼 수 있다. 지금은 2차 전지에서의 우선순위는 변동성 기준에서는 에코프로인 거죠. 다른 종목 다 살 필요 없는 거예요. 코스모화학이 좋아 보여. 얘가 가야 코스모화학이 가겠지. 오늘의 기준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의 기준이에요. 변동성 부담돼요. 좀 차분하게 가고 싶어요. LG화학이죠. 그러면 걔는 어차피 화학까지 보는 거니까 그렇게 설정하시고, 두 번째 기준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별거 없어요. 요거만 잘 배우시면 돼요. 이번에 우리 그 정중환 선생님은, 응? 정중환 선생님께서는 기본 매매도 있으시고 또 뭐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라 그러죠, 엑셀 작업하시는 걸 보면은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젊으시지 않나라는 생각도 감이 드는데, 어찌됐건 이해도도 높으시고 빠르세요. 그래서 그 VIP 회원님들은 이 교육 자료 다 드리거든요. 근데 요거 달라고 그러세요. 22년도 VOD. 그리고 이번에 아마 정중앙 선생님 그 교육 신청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1월 15일, 2월 15일인가요? 2월 달에 그 교육했던 4시간짜리 교육이 있어요. 그거만 제대로 들으시면 돼요. 우리 오래되신 회원님들 뭐 3년, 5년, 10수년 되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음? 그래서 정중앙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 그 교육 자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 같으신 경우에는 심지어는 그 서울경제TV 66강, 예전에는 그 마케팅이 아니라 요즘도 다 마케팅뿐이 안 하잖아요. 윤정도가 종목 검색기 받으세요 뭐 이런 건 하고 앉아 있고,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용이 굉장히 좋았어요. 방송 내용이. 그 교육 방송 내용을 66강을 다 들으셨단 말이에요. 예전에 뭐 회원가입하셨던 뭐 울다기 선생님 뭐 이런 분들, 그래가지고 16번을 보셨대. 66강을. 그래 나중에 유료방 오시면서 유료방 있는 줄 몰랐다 이거예요. 유료방에 오니까 USB를 2015년도 거를 15시간짜리 거를 그때 99만 원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그걸 드리니까 그거 보시고 독립하셨죠. 농담이 아니라 수익도 많이 내시고. 기준이 잡혀 있으신 거란 말이니까. VVIP 방에 계신 분들의 기준에 우리 그 케빈 선생님 같으신 경우도 공부를 무지하게 하세요. 응? 그래 다행히 제가 제 교육 내용에 자신감이 있고 그 교육 내용에 오류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AI 윤정도가 똘똘하지. 막말로 무슨 뭐 에코프로도 윤정도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니까 추가 편입을 한 거고, AI는 그냥 고점에서 또 밀리니까 그냥 매도 사인 나와버리잖아요. 응?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육 자료 부분은 어느 분께도 다 무료로 드리니까 전부 다 달라고 그러세요. 정종환 선생님은 다 보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최대 교육 자료가 22년도 거 있고요. 그 밑에 게 9시간짜리가 4강자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달라고 그러세요. 다 달라고 그러세요. 괴롭히세요 우리 직원분들. 5강자고는 9시간짜리. 저거 다 보시면 지금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전부 정종환 선생님은 정종환 선생님 걸로 다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캔들, 이평선 이런 거 다 교육 기준이 잡혀 있는데 핵심만 잡아놨거든요. 자질구레한 거,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시중에 떠도는 거 이런 거 해놓은 게 아니라 다 윤정도 머릿속에 있는 거. 어?
그렇게 하고 거래대금만 제대로 교육받으셔도 변동성 매매는 완벽해지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그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가장 단순한 논리예요. 거래대금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아주 우습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거든요. 어제 에코프로가 그 폭등이 나오고 그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건 그 한 가지뿐이 없어요. 오늘 에코프로가 코스모학이나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이런 애들이 8% 9% 올랐다가 훅 미끄러지잖아요. 근데 얘도 물론 뭐 고점 대비 11% 대비 훅 미끄러졌지. 근데 내려오는 속도가 훅 미끄러졌냐 아니면 점진적으로 점진 미끄러졌냐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예? 그냥 뭐 제가 이걸 안 봐서 그렇긴 한데 한번 보면은 뭐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렇게 그냥 짧게 훅 들어왔다가 훅 깨지고 내려가잖아요. 그죠? 갭상승 이후에 짧게 훅 들어왔다가 훅 깨지고 내려가고, 물론 에코프로도 같은 속도일 수는 있는데, 예? 에코프로 같은 경우 어제 이제 원체 들어올린 부분도 있고요. 이런 완만한 그 기준들이 연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래대금이 수반돼 있는 거는 중간중간에 호가 공백도 촘촘히 쌓여져 있어요. 특히 이제 대형주들의 기준은. 근데 이제 한미 반도체도 뭐 호가 여기 뭐 많이 지금 쌓여 있긴 합니다만, 매수 잔량이 많다라는 건 부담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2000년 초반에는 방송에서 기본도 안 된 것들을 방송 뭐 전문가라고 출연시켜 놓으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매수 잔량이 많이 쌓여 있어야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매수 잔량이 많이 쌓여 있으면 좋아요? 매수 잔량이 많이 쌓여져 있다라는 거는 저 위의 물량 자체를 사지 않는다는 거야. 위로 매수를 할 그 생각들이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이저들은 밑에 쌓여 있는 물량으로 그냥 던져버려요, 다. 그래서 이게 바뀌려면은 메이저 쪽에서 개인들이 들어올리진 않아요. 메이저 쪽에서 세게 들어올려 버리면 한 20만 주 막 사버려. 그럼 막 매수 공방, 매도 공방 막 나오다가 그냥 확 보합으로 돌려지겠죠. 그러면 이제 매수 잔량이 막 비어 있는 거야. 그리고 매도가 많아. 근데 그걸 계속 잡아가야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창 뭐 교육한답시고 유튜브에도 막 들어와 있는데 그건 다 뭐 검증되지 못한 경험이 적은 쪽의 얘기고, 하여간에 결론은 지금 한미 반도체 기준에서도 조금 전에도 다른 종목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은 5,500억짜리 거래대금의 종목이 어제 얼마 터져요? 5,500억짜리가? 이래야 이런 양봉 크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5,500억이 아니라 570억, 10분의 1 토막이야. 그러니 변동성이 나오냐고. 이런 날 같은 경우 실패되더라도 이런 날 들어가는 거예요. 양봉 뻗어 나올 때 거래대금 실렸다가 꼬리 달리니까 거래가 둔화되고 끝난 거거든요. 그 실패가 되더라도 이럴 때. 그리고 지금 전체 시장의 기준에서는 어찌됐건 2천억은 터져야 거래대금 20이 전후에 놓여져요. 그럼 얘는 1,000만 주가 터져야 되는데 우리의 기준에서는 14시까지의 기준에 1,000만 주의 기준이 안 되잖아요. 자, 방장권은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제 핸드폰을 가지고 가세요. 항상. 방송하면서 제가 1분도 안 쉬고 계속 녹화하고 뭐 하는데 핸드폰 보고 뭐 할 시간이 안 된단 말이야. 2달 전까지 3달 전까지는 두세 가지를 같이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화장실 가서 전화 받으면은 전화 받다가 내가 왜 화장실에 와 있지 이 생각은 내가 농담해라. 10번만 방장 주세하지 말고 가져가서 방장 가져가세요. 핸드폰 가져가서. 그렇게 비밀이 많은 사람도 아니니까 제가. 자, 결론적으로 한미반도체 기준에 거래대금이 없는 기준이기 때문에 정리입니다. 어떤 종목이든 한미반도체 왜 들어갔어요? 펀더멘털이 뛰어나서 들어갔어요? PBR이 5.36인데 자산가치 대비해서 5배에서 움직이는데 PER이 15배고, 그죠? 그럼 펀더멘털로 들어간 게 아니죠. 그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들어간 거죠. 그럼 기술적 분석은 뭐예요? 거래대금도 없는 애를 뭐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뭐 20일 전이 안 깨졌어요. 야, 여기가 안 깨지면 계속 갈 거예요. 그건 소설인 거고, 모든 서양 패턴 분석은 후행성인 거예요. 그럼 결론은 거래가 터져야만 양봉이 나오는데 거래가 없잖아요. 아, 이거 하방이 지지되고 있어요. 아니라니까. 이거는 하방이 지지되고 있는 게 아니라 고빈도 거래에 매수매도 했던 애들이 결론적으로 여기서 때렸겠지. 때리든 아니면 얘네들은 누적으로 매수를 가져가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위에서 다 물린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 안 팔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계속 거래 없잖아요. 계속 어느 날 못 견디면은 이제 밀려 내려오는 거고, 누군가 한번 푹 쳐버리면 훅 밀리는 거고. 응? 여기서 우연찮게 누가 그냥 다시 한번 이렇게 거래를 실어주면은, 뭐 이슈가 불거지든 반도체 이슈가 불거지든, 그래서 실어주면은 한번 빵 치고 올라갈 수 있죠. 그럼 그때 더 높은 가격에서든 그때 따라 붙으면 돼요. 어제 기준에서도 우리가 에코프로 60만 원을 손절했으니까, 61만 원에 산 거 59만 원, 60만 원을 손절했으니까, 그 위에서 66만 원, 64만 원, 68만 원 못 산다? 그러면 그 수익 다 날아가는 거,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산 가격 무시하고 내가 또 판 가격 무시하고 들어가야지. 한미반도체는 지금 지고 있을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져갈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몇 번의 설명을 드렸는데,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기준도 이렇게. 지금 안 듣고 계신가요? 핸드폰 가져가서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졌다가 없잖아요. 그죠? 거래대금이 4천억씩 터지다가 없어요. 얘가 그러면 시가총액 그래도 뭐 3위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얘가 뭐 문제가 있어서 매도를 하라, 그건 아니에요. 다만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프리미엄이 높은 애들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고점 대비 70% 80%까지 밀려요. 이게 80% 밀린 거예요, 여기가. 그 다음 범위 70%. 근데 거래가 2021년 이후에 주봉 단위 기준에 2021년 2월 이후에 가장 많은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에 저 거래가 터져준다면, 유지가 된다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터진다면 변동성의 확장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어마무시하게 커질 수 있다. 변동성의 확장이. 근데 거래가 완전히 확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정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를 하방을 잡고 있다, 매집을 했다, 그게 아니라고. 응? 여기도 왜 하방 잡고 있는데 왜 한 방에 깨지잖아 그냥. 이런 종목의 기준에서는 이런 변동성이 터져서 움직이는 거 빼고는 없어요. 계속 죽는 겁니다. 다시 죽는 거야. 얘는 또 죽는 거야. 끝없이 죽는 거야. 정리입니다. 윤정두 때문에 들어가셨더라도, 윤정두가 분명히 처음 들어갈 때부터 저 거래대금이 2월 이후에, 2021년 2월 이후에 가장 큰 거래대금이 터진 겁니다. 저거 거래대금 여기서 조금만 살아나면 초대박입니다. 이거 하루에 뭐 600만 주 수준 터졌으니까, 4천억 수준 터졌으니까 거래대금 일자별로 4천억 수준 두 번만 터져도 주간 단위 거래대금 훌쩍 넘깁니다. 근데 결국 안 터졌잖아요. 안 터지니까 어쩔 수 없이 고점에 잡은 물량 다 정리인 거죠. 매직 계산기에서는 6만 9천 원에 나왔죠. 근데 윤정도는 더 위에서 따라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손절이 되는 거죠. 지금의 기준은요, 미련을 가져가실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래가 이렇게 터지면, 이렇게 터지는 날 들어가요. 이거 하방 잡혔는데, 하방에 뭔 하방이 잡혀? 거래가 없는데. 그런 그 대도 않는 기술적 분석을 어디서 배우셨다면 그건 다 지워버리시고, 기억에서. 아시겠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똑같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거래대금이 이렇게 상한가 갈 때 하루에 거래대금이 1조씩 터졌어요. 시가총액이 이때 1조 5천억에서 상한가 간 겁니다. 1조씩 터진 거 이게. 그렇게 되면서 2조를 넘긴 거거든요. 그러면 1조씩 터지던 종목이 지금 얼마? 이럴 때 하루에 거래대금 435, 2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얘를 가져갈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수익 다 내고 1월 이후에 수익, 거래대금 터지는 날 들어가서 수익을 다 내는 거죠. 그 수익을 내고 만약에 고점에서 물려있을 때 다행스럽게 추세가 나오니까 이게 다행인 거지. 응? 이때도 보통 이런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신 분들 가장 패착 요인이 뭐예요? 올라와서 야 끝내준대. 뉴스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 정부 정책 주고 로봇 관련 주고, 로봇 관련주 어제 오늘 얘기야. 2년 전에 2020년도에 3월에도 2020년 3월에도 로봇 관련주 얘기 있었단 말이에요. 결론은 냅뒀더니 더 가더라야. 또 냅뒀더니 더 가더라야. 이번에도 또 냅뒀더니 더 가더라. 아니라니까. 왜 우물안 개구리처럼 여러분들이 몇 달 경험해 본 걸 다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보신 셀트리온 헬스케어 똑같이 생각 안 했겠어요, 사람들이?
냅뒀더니 더 가더라. 왜? 올라올 때 경험치만을 생각하라니까. 자 보세요. 냅뒀더니 더 가더라. 그 다음에 냅뒀더니 더 가겠지. 안 가? 이거 뭐야? 왜 안 가지? 죽는 거지. 건물 몇 개 날린 거지. 한두 명 봐? 22년 동안 한두 명 보냐고. 냅뒀더니 더 가더라. 안 된다니까요. 죽는 거라고. 셀트리온 박사들 다 어디 갔어? 몇 년 동안 셀트리온 박사들이 한두 명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뭐 배터리 아저씨 난 그냥만 100% 문제 될 거예요. 왜냐면 주가 조작의 선봉에 있었잖아. 콩고에 금양 임직원이 콩고에 출국해서 가는데 거기다가 유튜브 나와서 또 케이블 TV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비즈라고 해갖고 돈 내고 나가는 거예요. 초청해서 그 사람이 유명해서 초청해서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돈 내고 나가는 거라고. 그럼 비즈에 나가가지고 또 유튜브 나가가지고 콩고에 가서 그냥 가겠어요? 계약하러 가지? 계약해갖고 올 거 아닙니까? 쥐가 홍보이사라는 타이틀을 달아놓고 저보다 어려 반말해도 돼. 그렇게 해서 주가 만들어 놓고 5,000원 미만에 상장시켜놨던 행사했던 전환 물량 그 25,000원에만 팔았어도 얼마예요? 1,600억 남아먹는 거예요. 1,600억 해먹는 거예요. 콩고 광산 200~300억 주고 사봐야 그거 1,600억에서 얼마나 돼. 그거 가지고 더 털어먹었는데 그거를 앞잡이잖아요. 그런 애들 많다니까. 그냥 그냥 배터리 아저씨 그런 친구들 말고 많아. 이 바닥에 무지 많아요. 그런 애들 방송 나와서 헛소리하고 다니는 애들 많아요. 소형사하고 해가지고 텔콘도 무지하게 운이 좋았던 거죠. 전환 물량 엄청나게 해먹었거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가 조작이라는 게 엊그저께 SG에서 물량 떨어진 그런 주가 조작이 아니라니까. 전환 물량에서 차익 발행해먹는 게 그게 HLB 같은 애들 어때요? HLB가 대주 지분이 지금 10%죠. 왜 10%일까? 전환 물량 무지하게 행사했거든. 희석이 돼서 그래요. 그게 금양 쓸데없는 금양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하여간에 금양 같은 경우에 콩고에서 계약해갖고 올 겁니다. 아니 계약해서 오겠죠. 홍보이사라는 양반이 나와서 그따구로 얘기하면은 그게 기정사실인 거지. 그러면 그거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인데 내부자 정보 얘기를 낸 거잖아요. 그건 불법이야. 그거는 100%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깜짝 놀라서 그 당시에 콩고 얘기 나오고 조회 공시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콩고 출국했다는 얘기가 공시도 안 나오는데 출국 얘기가 나오더니 인터넷에서 계약 따오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다는 그건 아닌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위적인 현상들의 흐름들이 있는데 하여간에 제가 얘기하다 그 얘기 나왔죠. 갑자기 금양 얘기가. 그래서 그런 막연한 기준을 잡고 이 종목 끝내줄 겁니다 하면은 안 됩니다. 안 되고 결론적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준에 다시 시장이 긍정적일 것으로 해석을 하니까 돌려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다만 문제는 저평가 상태도 아니고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여기가 삼성에서 돈 넣었다고 해서 지분을 확보했다고 해서 주가가 날아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원래 이슈가 불거져 있을 뿐이지. 그래서 AD 테크놀로지인가요? 예전에 몇 번 보여드렸었죠.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업체. 시가총액 지금 1,000억이에요. 1,000억. 응?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우리가 윤정두가 매매 사인을 드렸고 윤정두가 설정을 잡아드렸지만은 철저히 우리 포트폴리오에 단 한 번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군들이 단 한 번도 여기에 포트폴리오 전략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하반기든 4분기든 1월이든 4월이든 그죠? 없어요. 그거는 말 그대로 변동성 매매 단기 공략주입니다. 철저하게 거래대금이 둔화돼서 시장 관심이 멀어지고 이렇게 된다면 철저하게 정리해서 빠져나오는 게 기준이다. 얼마 전에 한 번씩
거래대금 살짝 터지면서 변동 나올 때 그게 탈출구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처하시는 쪽을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정리가 되죠. LG화학 남고, 하이닉스 남고, 포스코퓨천 남고, 현대차 남고, 현대로템 남고, 에코프로 일단 단기 변동성 매매 기준 잡고 나머지 싹 날리고, 그렇게 해서 추가 편입 비중은 에코프로 부분을 단가를 일부 낮춰 놓으실 수 있고, 특히 이제 75만 원대로 올라서면은 월요일 기준 주추세 기준을 한번 더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현대로템의 기준, 그 다음에 주력주 기준에서는 뭐 2차전지 편입 단가 좀 낮춰 놓으시는 거, 그리고 현대차의 기준에 역시 비중 일부 더 설정해 놓으시는 부분들. 현대차가 좀 낮네요. 비중이 5%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는 방금 말씀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미반도체, 레이크, 머티리얼즈 오늘 현재 기준에 싹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도 어려우시면은 함께 합류하시고요. 선인 선생님 오늘도 너무 힘드네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그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선인 선생님 때문에 힘겨우신 분들이 방 안에 권인 선생님 덕분에 힘들어지신 분들이 더 많아요. 맨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뭔가 뭐 꽂혔다고 표현하나요?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나 수천만 원 손실 났어요. 25일 날도. 근데 25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방금의 내용처럼. 왜 DB하이텍을 갖고 계시냐고. 7만 원대, 7만 1,000원, 2,000원, 3,000원에 다 마지막 정리 끝나는 종목을 6만 원까지 갖고 계시면서 나 힘들어요. 그 지금이라도 정리하세요라고 얘기하는데도 정리 안 해놓고 그 다음에 나 힘들어요. 요 정도이시니까 괜찮은데 또 뭐 어제처럼 무슨 뭐 몇천만 원 손실이 났네, 가입하고 뭐 난리가 났네, 있다고 방이 어딨냐, 그럼 제가 강퇴를 시킬 거예요. 4월 2일 날 가입하셨으면은 오히려 나가셨겠지. 안 그래요? 붙들고 제가 나가지 마세요 해도 야 필요 없어, 너 때문에 내가 손실이 너무 커 하고 나가셨겠지. 왜 거짓말을 하세요? 본인이 못해서 손실 나실 수는 있었겠지. 근데 최소한 4월달 포트로만 갖고 계셨어도, 지금 변동해 놓은 포트가 아니라 기존 포트로 그대로만 갖고 계셨어도 1.4% 수익이에요. 어찌됐건. 지금 장이 그렇게 뭐 똘똘한 장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DB하이텍 7만 원에 정리됐다고 치고, 얘 차익 실현 일단 전량 차익 실현 한번 했다고 치면, 그리고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의 수익은 아예 없는 거예요. 포스코 DX의 그 80%의 수익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힘드신 거는 어쩔 수 없어. 명희 선생님처럼 막 힘드시다 올리는 그거는 상관없어요. 저하고도 통화를 하셨고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고, 명희 선생님 지금 비중이 제 기억이 맞다면 어제 ASL 드렸죠. LG화학하고 포스코 퓨처엠 비중이 높아. 오늘 또 밀리니까 힘겨우실 수 있지만 이 정도 등락률은 주식 매매하시면서 이 정도 등락률 상관없어요. 또 현대 로템을 좀 가지고 계시는데 얘네 둘이 대부분이고 얘 갖고 계시고 나머지 몇 종목 있으신데 크게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 정리를 해놨죠. 명희님. 응? 그렇게 해서 명희 선생님 포트폴리오 기준이신데 지금 8% 손실이시면 요거는 다 돌릴 수 있는 손실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그렇게 하고 하나솔루션이나 이런 거는 이제 압축을 하자라는 쪽을 기준을 잡아드렸고, 응? 다시 또 이제 뭐 질문 주시면 또 설정을 해드릴 건데 비중이 이쪽에 높지는 않아요. 비중 높은 게 퓨처엠, LG화학, 현대로템. 앞으로는 하여간에 이렇게 뭐 속된 표현으로 몰빵의 기준으로 가져가시면 안 되고, 얘네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볍기 때문에 세게 돌린다고 하면은 비중은 빠르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에코프로가 오늘 어찌됐건 75만 원 위쪽으로 좀 돌려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게 돌려준다면 나머지 2차전지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겁니다. 그리고 권인 선생님께도 지금 그 이렇게 전략을 잡아드렸어요. 어제 만약에 이렇게 편입을 하셨다면은 앞전 포트폴리오에 이제 단가가 있어서 뭐 마이너스 3%인 걸로 설정이 되는데, 여기에 기존에 갖고 계셨다고 하는 뭐 DB하이텍이든 뭐 또 뭐였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뭐였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런 거 싹 정리하고 얘네들의 비중으로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신다면은 권인 선생님께도 충분한 수익 그 기준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라이브 방송으로 오세요. 권인 선생님 뭐 자산 규모도 작지가 않으시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윤정도한테 머슴 세경 주시는 건 아깝고 손해 나기는 싫고. 근데 나를 어떻게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라이브 방송에서 듣기 싫더라도 계속 들으시다 보면은 일정 범위 이해되는 것도 있고 대처가 되는데 일단 올려드리겠습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 하여간 네이버에서 윤정도 찾아오셔서 전화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